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작자미상의 우부가라는 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주목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부가라는 건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지아비, 그쵸? 예,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 양반 사회가 당면했던 이 도덕적인 타락, 그쵸? 타락. 경제적인 몰락, 또 봉건적 가치관의 붕괴,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작품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인물 구경을 권유하고 권장합니다. 자, 보세요. 내 말씀, 자, 화자죠. 내 말씀 광언이지만, 광언이라는 건 약간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미친 소리 같지만, 이런 말이에요. 저 화상 한번 보세요.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똥이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시적 대상은 바로 개똥입니다. 우부입니다. 우부.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건요. 이제 자신의 말에 대한 화자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말씀 광언이지만 저 화상 구경해 봐라라는 통해서 대상과의 거리감을 두면 또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화상 구경해봐라 이런 정도에서 거리감을 주죠. 자, 그리고 내 말씀 광언이지만 뭐 이런 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 자신감, 분명히 내 말이 맞을 거야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화상이라는 건요. 이 비유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불만스럽고 못마땅한 그런 사람을 두고 얕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등신이란 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예. 자, 남촌 한량이다. 남촌 한량. 남촌이라는 건요. 예, 우리 그 조선 시대에 보시면 서울 안에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마을을 남촌이라고 그래요. 북촌 한옥 마을이 있고 또 남촌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산 아래의 남촌에는 이제 문반이 아니라 무반의 양반들이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똥이는 어떤 인물이냐면 부모 덕에 편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사악한 양반의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면 놀고 먹고 지금 무의도식하는 그런 그 양반 자제의 모습이 남겨 있는 겁니다. 무의도식, 그죠? 예, 일도 안 하고 편안히 놀고 먹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호의호식한다. 호의호식은 뭐 잘 입고 잘 먹는다. 이제 호강을 누린다. 영화를 누린다. 북이 영화할 때 영화예요. 그렇죠? 무식해 굉장히. 또 미련해 이놈이. 융통성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미련하고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떻습니까? 갖추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골고루 갖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은 많아요. 돈은 많고 부모의 빽이 또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자질이 굉장히 없는 그러한 사람이네요. 양반이. 자, 그래서 이제 경제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계층이라는 거는 이제 호의호식이라는 단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자가 이제 시적 대상의 처지나 성격 등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마치 그 소설에서 요약 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약적으로 직접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눈은 높아요, 이 녀석이. 또 손도 커. 그리고 가량이 또 없어. 주제도 넘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눈이 높다는 얘기는 아주 그 좋은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명품 뭐 이런 거겠죠. 손은 또 커요. 씀씀이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돈도 못 벌면서. 그러니까 재물도 아낄 줄 모르고 막 무절제한 소비, 그 과소비에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 태도를 지금 화자는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량이 없다는 것은 자기 능력이나 처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짐작도 없는 그런 주제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시체라는 건요, 우리 그 시쳇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당대의 유행이나 풍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관이라는 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자 옷을 정식으로 갖추어 입는 게 의관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옷과 모자를 쓴다 하지 마시고요. 정식 옷차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눈만 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실속도 없고, 그렇죠? 유행에 따라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남의 눈만 의식하는 겁니다. 자기 과시가 들어 있고요. 여러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사회적인 체면만 중시하고 실속이 없다. 그러니까 채통과 모양새 허세에 가득 찬, 그렇죠? 허위적인 양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략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면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 주로 인물의 타락상을 제시합니다. 우리 유부가 전체에서는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개똥이가 가장 중심
적으로 나옵니다. 상중 하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개똥이 여기서 가장 잘 사는 인물입니다. 우부가에서. 자, 두 번째 내용 가시면요. 인물의 타락상이 제시되는데 명조상이라는 건 너무나 유명하다. 조상. 자기 그 조상이 정말 빽이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떠세,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떨치는 거. 세도 정치 아시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권세, 그렇죠? 구멍 기웃기웃.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권력에 이제 빌붙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 이런 음성 상징을 통해서 우리 상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난 조상을 들먹이면서 뭐 권세에 아첨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억지를 쓰고 의세하다 이런 것이 이제 떠세입니다. 자, 염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염량보와 진봉허기 제업을 까불리고. 자, 이 말은 염량은 우리 그 세력의 성함과 세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봉허기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이제 진상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제업은 재산을 까불리고 탕진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비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 이런 어떤 권력에 이제 아첨하느라고 뇌물을 바치느라고 전 재산을 좀 날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참고로 염량 세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고 권세가 없어지면 풀대접하는 세상의 인심을 이제 빗댈 때 염량 세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염량이라는 말과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헛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분수가 넘치는 그런 욕심을 가져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남의 빚이 태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사용해서 결국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데요. 자, 과장법이 쓰였죠. 이제 태산이라는 걸 통해서. 자, 내 무식은 생각지 않고. 개똥이 녀석이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무식해요. 그리고 어진 사람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무식한 건 생각지 않고 어진 사람만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후할 때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그러니까 돈을 좀 써야 될 때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짠돌이 이럴 땐 짠돌이고, 또 박할 때 돈을 쓰지 말아야 될 땐 또 거꾸로 후하게 써버려요. 수백량이 그냥 날아간다는, 허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꼬법과 대조법을 쓰면서 개똥이의 어떤 부정적 측면이 지금 강조되어 있고요. 돈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기자. 자, 승기자라는 건요, 자기를 이긴다는 거. 이길 승자.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요. 그리고 반복소인, 허기진다. 반복소인이라는 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소인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줏대 없이 말과 행동을 이랬다 저랬다는 균형 없는 사람 있죠. 옹졸하고 간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반복소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개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개똥이의 이러한 성격을 맞추려고 하는 소인배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굉장히 허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똥이가, 그렇죠? 개팍하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소인배들이 이렇게 힘들어질 정도로, 그렇죠? 이런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내 몸에, 자, 개똥이에요. 이럴 때 남의 말을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란다던가 따진다던가 이런 말이군요. 내 몸에 이럴 때 이런 상황이면 남의 말을 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벗은 좋아하고 자기 일가, 자기 가족들은 화목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벽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노경 몸복희와. 그러니까 벽날 노릇, 건강 해칠 이런 노릇은 모두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몸보신만 챙긴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이렇게 인삼 사고 녹용 다리고 해서 한다는 거죠. 주색 잡기 이게 벽날 노릇 아닙니까? 여자, 술, 노름 보세요. 이 벽날 노릇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색 잡기를 하면서 모두 해가지고 돈주정을 한다. 돈주정이라는 건요, 여기 써놨습니다. 돈 지랄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게 함부로 돈을 막 쓰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진장 한다는 거예요. 무진장. 끝없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짓을 하면서 돈을 낭비하는 개똥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 조상 돈망한다. 돈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집자식 재물 수탐하는 거예요. 이 수탐이라는 거는 재물이 있나, 응? 아내라든가 자식들이 재물이 혹시 갖고 있나, 그것만 조사하고 엿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개똥이는 여기서 어떻습니까? 유교적 가치관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가친척 구박한다. 일가친척. 그죠?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흉만 잡아요. 그죠? 자기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 일이고 무조건 남의 흉만 잡는다. 자기의 결점은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구박한다는 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하거나 멸시하고 홀대하고 천대하고 타박하고 지청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어휘력이 풍부해서 여러분 국어 실력이 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언어 어휘 중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내 행세, 내 행세. 행세를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이게 언행이 몹시 더러운 사람을 이제 비속어로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개차반에 경계판을 짊어진다. 자, 경계판이라는 건요.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경계라는 거는요. 경고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고 훈계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개똥이는 항상 이런 거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판때기를 달고 항상 짊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본인의 모습은 반성을 안 하고 남의, 그쵸? 남의 일에 너무 나선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시탑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거든요. 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그렇죠? 이런 인물의 전형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라고 참고로 적어놓은 거니까요. 그냥 한번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없는 말도 막 지어내요. 그렇죠? 시비의 선봉. 그렇죠? 여기서 보셨죠? 시비의 선봉 앞장. 그렇죠? 전쟁에 앞장서는 건 또 몰라도 이런 쓸데없는 일에 앞장을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의 선봉, 승강인을 막 하면서 이제 선봉에 서면서 총대를 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날데없는 용전유수. 자, 용전유수라는 건요, 돈을 막 물처럼 막 쓰는 거예요. 상하탱석. 상하탱석은 임시방편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도 돈을 펑펑 물처럼 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돈이 모자르면 임시 변통, 돌려막기죠. 돌려막기에 이제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하탱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몹시 꼬이는 일을 당해서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맞추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유지하는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석상대라든가 임시방편, 임시배포, 임시처변, 임시방패, 고식지게, 미봉책, 동족방뇨, 언발의 오줌 누기. 그죠? 이러한 그 한자 성어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식지게, 미봉책 요거 단어는 잘 나오니까 하석상대와 함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손님은 채객이요. 채객은 빚쟁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손님들을 오랜만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마치 빚쟁이처럼 뭘까 소홀히 대한다는 거예요. 박대한다는 얘기일까요? 예, 윤리와 의리는 모른다. 그죠? 예의도 차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입구멍이 제일이라. 자,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돈날 노릇하여 보세요. 돈을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셨지만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돈날 어떤 방도를 찾아야 될 거니까 나름대로. 그죠? 예. 그래서 전답을 팔았어요. 전답. 땅을 팔아가지고 변돈을 준다. 이제 이자를 내기로 하고 이제 빌려준다는 거죠. 그 돈을. 그래서 종을 또 다 팔아서 월수를 준다. 월수 이자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장면입니다. 구목배어. 구목이라는 건요, 묘목입니다. 묘목. 묘지 주위에 있는 나무를 묘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목 베어서 장사하는 장사. 그죠? 책을 다 팔아서 또 빚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 앞에 나오는 돈날 노릇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돈 나오는 그 방편이 전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반인데도 책을 소중히 해야 되는데 책을 다 팔았다. 그죠? 예. 그래서 구목과 서책은 양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동네 상놈, 부역, 힘든 노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막 먼데 사람 막 행악을 부려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양반의 어떤 횡포가 이제 그대로 제시된 겁니다. 양반의 횡포, 그렇죠? 예. 그래서 잡아라, 어떤 놈을 누구 잡아라라고 이제 양반이니까 또 끌어안쳐라 그러면서 자장격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양반 손에서 직접 몽둥이질도 한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포악한지 우리 이 부분만 봐도 알겠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폭력까지 쓴다는 거예요. 폭력. 그죠? 그래서 직접 그것도 전당 잡고 세간 뺏기. 이거 논밭을 잡아서 결국 남의 재산을 뺏는다는 얘기예요. 또 계집문서로 만들어서 종을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재산을 날린 거에 내용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겠습니까?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이런 행동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마구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의 개똥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전당이라는 건요, 이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당입니다. 우리 전당포 아시죠, 여러분? 전당포. 유치권, 그죠? 물건을 유치해놓고 돈을 안 갚으면 유치권에 의해서 처분한다는 얘기죠. 자, 사결박의 소 뺏기와, 그죠? 개인적으로 이제 포박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결박을 한 게 아니라, 그죠? 또 불호령을 내리는 거, 불벼락, 날벼락을 내려가지고 소 뺏기, 그죠? 솥을 또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솥도 뺏고 이제 세간 살림 다 뺏는 거죠. 이 소도 뺏고 아주 귀중한 재산들이에요. 전부 솥과 소는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는 행포, 개똥의 행포가 지금 제시돼 있고요. 자, 그러니까 사결박의 소 뺏기와 불호령의 소 뺏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탐욕적인 이 개똥의 모습을 지금 나열한 겁니다. 지금 계속. 자, 그래서 탐욕스러운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결박은 이제 포박한다, 속박한다 뭐 이런 의미로 같은 단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적실인심하겠구나. 아주 직설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인심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자,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이제 도적놈이네, 그러는 거죠. 원망하는 소리가 이제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체면, 개똥이의 체면이 스스로 손상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의해서 체면을 깎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도적이요, 뭐 개똥이에 어울리는 자들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건 아니죠.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 개똥이의 부도덕한 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입니다. 그 피해자 사람들이 개똥이를 도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똥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나오겠죠. 가장 중요하고 직설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핵심 정리해 가시면 이제 평민 가사고요. 이제 타락한 양반의 행동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풍자, 경세, 경계하는 거죠. 냉소, 비판, 사실적 비판적인 내용, 이렇게 풍자,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편상 특징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3명의 어리석은 남자, 우부 3사람이 나옵니다. 개똥이, 꼼생원, 꽹생원. 아, 이름도 좀 특이한데 양반의 상중 하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무의도식, 분별 없이 행동하고, 그죠?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등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양반층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자, 두 번째, 윤리적 준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양반인 개똥이의 잘못된 행위를 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자 성어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 타산지석이라는 말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남의 어떤 이러한 잘못된 점을 통해서 교훈을 삼는다. 뭐 이러한 한자 성어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건 틀렸습니다. 열거는 돼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 또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상황을 제시했다. 이것도 틀렸네요. 과거와 대비되는 상황이 없었어요. 또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것도 없네요. 자, 의문형의 문장을 활용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죠. 의문형의 문장도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개똥이를 가리킬 때 저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저 화상 보세 그러면서 인물과의 거리, 객관적 거리감을 두어서 그의 잘못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화자는 이 저라는 말을 사용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똥이의 잘못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독자가 믿음직스럽게, 그죠? 신뢰감을 얻는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자, 화자는 이제 개똥이, 껌생원, 꽹생원이라는 3명의 이 우부를 내세워서 이 부정적인 행태를 열거했죠. 그리고 동시에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제 독자들의 이들의 어리석은 삶을 부정하도록 설득하고 있죠. 저 화상을 구경하게 이런 걸 때 설득적으로 돼 있고요. 열거.
자,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부들의 모습은 당대사에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죠. 당시 양반층의 도덕적 타락상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또 민중의 현실적이고 생생한 언어 표현이 잘 나타났고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해서 인물들의 평판을 제시합니다. 우부, 개똥이, 즉 적시인심하겠구나, 도적이네, 뭐 원만한 소리다, 이런 장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유사한 통사 구조와 종교로미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리듬감, 내용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하기 이런 게 이제 통사적 반복이고요. 종교로미 뭐뭐이라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리듬을 살립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개똥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개똥이 인물의 특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긴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체면을 손상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체에 따라 의관하고 또 개똥이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똥이는 어때요? 도덕적 일탈된 행위를 지속하죠. 적실인심하게 돼서 인심을 잃게 되고요. 또 원망 소리를 듣고 스스로 자기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틀렸는데 돈을 벌어들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왜? 개똥이는 허용으로 장사하면서 돈을 날리죠. 그렇지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답, 종, 뭐 구목, 서책 이런 것 등을 어떻습니까? 팔아 해치우죠. 이런 걸 때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자세한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그러면 개똥이가 돈을 벌어들이는 일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덕망 있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인물이다. 틀렸죠. 자,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이 덕망이 있는 이 어진 사람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시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개똥이는 세도 있는 권력자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덕망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에 힘쓴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또 타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에 대해서는 매우 포용적이다. 잘못됐죠. 자기 친척 일가는 이제 불목하고요. 구박하기도 하고 개똥이가 일가 친척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상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상덕을 보려는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것도 틀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조상덕을 보는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건 잘. 자, 부모 조상 돈 많다는 점에서 개똥이가 조상 섬기는 일에 무관심한 걸 알 수 있죠. 개똥이는 또 명조상을 떠세야죠. 이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조상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부가는 이제 전체 구조가요. 서사, 본사, 결선인데 서사의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우리 본문에 자세히 나왔죠. 도덕적 타락상이 열거돼 있고 결사에서는 결국 아주 패가망신하는 이 우부가에서는 굉장히 교훈적이면서 경계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그 느낌 많이 받으시죠? 바로 이러한 교훈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여러분. 자, 아주 중요한 작품 공부했고요. 꼭 여러분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눈에서는요. 자, 그럼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